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에 기록되어 있기에 모든 국민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비난할 수 있고, 언론 또한 국민이 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잡은 정당이 하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언론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가 된 정책에 대하여 토론도 하고,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싸울 수 있고, 집권 정당이 잘못된 정책에 비난하거나 집회와 시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헌법에 의해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모든 단톡방에 들어가서 집행부를 비난하는 글을 캡처하여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수익권자 자격도 삭제한다고 하니 대표와 집행부는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공산당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신탁의 주인은 여러분 대표의 강의에 늘 했던 구호 기억하시나요? 신탁에 있는 돈은 내 거다, 우리 거다 소리 질렀잖아요. 신탁의 주인이 대표와 집행부를 선임하지 않았기에 총회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언론과 유튜브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 집행부를 피해자의 결정으로 선임된 대표와 이사, 감사 등을 선임했다고 해도 그들이 잘못하면 시위와 탄핵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가 선임하지 않은 대표가 주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집행부들이 북한처럼 피해자의 비난하는 글을 캡처하여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이 정규는 공산당이고 북한과 같습니다. 본인은 4~5개월 팬덤빵 있었고 시사모로 온 것은 지완 이야기가 나올 때 회장의 경영 방식이 1인 천하로 단독 드리블 한 것을 비난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난 후 본인의 건물에 본부장과 오 기자님이 오셔서 대화 중에 시사모는 제가 제안한 공개 경영과 전문 경영인과 조합원중 능력 있는 분들을 통하여 대표와 감사이사 등을 농수축 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처럼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여 시사모로 왔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 회사가 제가 원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장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팬덤들 중에서 능이 있는 분들을 같이 회사에 참여해서 회사와 팬덤이 같이 진행하는, 경영하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따진 끝에서 그 내용들을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더스 신탁이 출발하면서 천안에서 리더 모임이 있다고 하여 참석할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을 하였더니 대표가 벌떡 일어서서 저를 20분 이상 큰 소리로 비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라클 법인이 설립한 후 본인은 집행부에 참여하고 있었고, 대표와 집행부를 보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마지막 강의를 들은 부산 서면의 강의를 들으면서 늘 하는 이야기, 답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제가 경험이 있다고 또 제안을 하려니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여 아예 포기하기로 하면서 완장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든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울였고, 이대로라면 답이 없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바른 소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라클 방에는 방장이 가리고 강퇴가 기본이라 조합원의 글 중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로 진실을 알리기로 하였고, 그때 마침 정미양 리더님이 올린 글을 보고 너무나 속이 시원해서 그 글을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행부의 적이 되었고 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으나 이렇게 심할지는 몰랐습니다. 어제 수원에서 총회 현수막을 걸고 대표와 집행부가 전부 대위원 임명장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총회를 하라고 몇 번이나 해도 말도 듣지 않는 대표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어제 기습적으로 총회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한 개월 정도 톡방에서 총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한 것입니다. 명언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분은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는 뭉쳐서 대표와 집행부가 잘하는 일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감사들을 통해 모든 것을 주인인 피해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잘못된 것은 모여서 건의하고 소리를 내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와 집행부가 더 이상 닭장처럼 톡방에 가두어 놓고 모이를 주고 말 안 들으면 목을 비틀어서 식탁에 올라가야 되나요? 누가 대표와 집행부를 선임했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주인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당장 부방장이 벼슬인가요? 집행부는 20명이면 주인인 우리는 수만 명입니다. 대표가 집행부를 비난하면 법적 대응하고 벌칙 준다고 대표가 뭔데요? 엔진도 없는 바지선인데 집행부는 대표가 무서운 건가요? 집행부는 두려워할 사람은 톡방에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므로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함께 소통하여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받도록 직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하신 총회방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변호사가 움직여 그 행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10명, 20명이 총회를 주장했다면 무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하나로 뭉쳐서 집행부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큰 소리로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잘못하면 비난도 해야 되고 우리의 건의를 무시하면 데모와 시위도 하고 그래도 주인의 의견을 무시하면 탄핵을 위해 뭉쳐야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때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광복이 더웠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대표와 집행부에게 현재의 자산도 공개 요구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 주인에게 공개해야 하고 현재 신탁자산이 현금이 얼마인지 부동산이 주소와 현 시세도 주인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톡방을 관리하는 방장, 부방장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요? 그 방에 있는 분이 주인인데 그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방장이지. 대표와 집행부가 듣기 싫은 글을 가리고 강퇴하는 것이 맞나요? 피해자인 우리는 신탁자산에 대하여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집행부와 변호사가 받는 돈은 여러분의 돈이기에 고용한 사람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주인이 해라고 한 일을 만족하게 못하면 해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보면서 신탁의 주인이 아닌 종업원처럼 하고 있기에 이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이후 모든 단톡방에서 나가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며 총회로 통해 하나가 되면 그때 여러분과 뵙기를 기대하며 물러갑니다.